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혹과 관련한 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김 전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은 겁니다. 경찰은 6.13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김 전 의원의 재소환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자, 그 밖에 자세한 소식 사회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경찰이 김경수 전 의원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압수수색 이제 시작한 겁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자료를 지금 확보를 한 것은 아니고요. 확보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통신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통신사에 이 경찰에서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이렇듯 이 경찰이 이 드루킹 수사에 대한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드루킹 일당이 이 댓글을 어떻게 이 댓글 여론을 조작을 했는지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이 드루킹 김모 씨와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이 경찰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경수 전 의원의 1년치 통신 기록을 곧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경찰 수사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이 많았고 특검 법안까지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서 이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인데요. 이 경찰이 그동안 이 지지부진한 수사 그리고 수사 정보 유출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이 보고 누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일단 특검이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도 6.13 지방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특검이 시작되기 전까지 경찰이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작 가능성이 있는 이 기사에 대한 분석 그리고 드루킹 일당들의 추가 범법 행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이번에 김경수 전 의원 쪽과 이 드루킹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조금씩 들여다보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초중반쯤에 이 통신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어제 이 소식이 나왔거든요. 주말 동안에는 통신사에서도 좀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말엔 개통하기도 힘들죠. 그렇죠. 네, 그 자료를 받아보기 좀 어렵다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좀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경찰 관계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취재를 한번 했었는데 선거 기간 전에는 김 전 의원의 소환 조사가 사실상 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 선거가 끝나고 이 특검이 개시되기 전에 필요하다면 소환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했습니다. 이 경찰은 이 통화 내역을 좀 살펴본 이후에 드루킹과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경찰이 지난 4월 17일에 드루킹이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방문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 드루킹이 본인에게 김경수 전 의원을 소개해 준 사람이 이 송인배 대통령 비서실 제1부속 비서관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이 이 부분의 사실관계를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청와대에서도 이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에서는 상당히 하고 싶은 말이 상당히 많을 텐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못하니 양해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 상당히 뼈아파는 모습을 지금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어제 이철성 경찰청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만나보시죠. 저희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진 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특검 논의가 됐고 특검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 책임자로서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해왔듯이 특검 개시 전까지 수사를 지속적으로 해서 잘 마무리해서 특검에 넘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철성 경찰청장이 초기 수사에서도 첫 단추가 잘못 껴졌다 이런 부분을 인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휘 부분에 대해서 더 뼈아파하는 것 같은데요. 경찰 수사가 이 남은 특검까지 어떻게 진행될지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입니다. 어제 포털 실검 상위권에 계속 양혜원 씨가 올라 있었고요. 네네네. 연관 검색어 양혜원 카톡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스튜디오 실장과 나눈 카톡 내용이 복원되면서 수사가 이제는 뭐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게 예,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카톡 내용이 공개되면서 무고죄로 양혜원 씨를 처벌해달라 이런 내용까지 올라왔는데 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 여가수이자 배우인 수지 씨도 여기에 좀 연관이 그렇습니다. 돼서 좀 많은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유튜버 양혜원 씨의 성추행 그리고 또 이 사진 유출 논란이 갈수록 확산 인류를 걷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도 주말이지만 이 경찰이 참고인 조사를 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가 이 양 씨와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 해당 스튜디오 실장 예. A 씨와 관련이 있는 한 인물을 소환을 해서 참고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네. 해당 인물이 누군가 하면 이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라고 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디지털 장의사라는 표현을 합니다. 뭐 아, 리벤지 그거요? 예. 포르노라든지 그다음에 몰카 같은 영상을 지워주는 그런 대행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흔적이 남지 않게 지워준다는 그렇습니다. 의미죠? 네, 이 업체 대표 이 박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현재 벌이고 있습니다. 예. 이 박 씨를 소환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스튜디오 실장인 A 씨가 이 박 씨에게 한 모델의 유출 사진을 지워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예. 한 특정 음란 사이트에 박 씨가 전화를 해서 뭐 연락을 해서 지워달라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경찰은 이 사실관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좀 확인하고자 참고인 조사를 했습니다. 네. 이번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인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사진을 찍었던 사람들도 있는데 예. 실제로 이렇게 신원이 명확하게 공개된 경우는 이 박 씨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박 대표가 원래는 비공개 소환 예정이었는데 이 자신의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소환에 앞서 기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이 업체, 네. 디지털 장의 업체가 음란 사이트와 결탁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었는데 자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다, 억울하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신이 이 스튜디오 실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방금 말씀하셨던 예. 그 카카오톡 메시지에 복구를 이야기했고 본인이 직접 복구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디지털 장의 업체가 여성 고객이 상당히 많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예. 리벤지 포르노라든지 그다음에 몰카 같은 것들을 지워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아서 이 여성 고객이 많은데 자칫 본인의 회사가 음란 사이트와 결탁했다라는 뜻. 그러니까 가해자로 볼 수 있는 측과 예. 좀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본인에게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나섰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화면에 공개를 한 거는 좀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네. 정확한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본인은 강한 어조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떳떳하다. 그래서 예. 실명이 나가도 되고 얼굴이 나간다라고 했는데 명확하게 피의자가 아닌데다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했기 때문에 예.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내린 것이 얼굴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뭐 이 네.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박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출범을 잡는 게 중요한 상황이다. 지금은 뭐 남혐, 여혐 논란까지 벌어지면서 성대결 구조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이것보다 중요한 게 범인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박 씨의 이야기를 한번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디지털 장의사 업체가 이런 뭐 그 촬영회와 그리고 성인 사이트와의 뭐 결탁 의혹 그리고 유착 의혹 뭐 심지어 카르텔까지라고 얘기하는데요. 전혀 뭐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알면은 절대 그럴 수가 없고요. 저희는 오직 삭제만 했을 뿐인데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 억울함을 호소하셔서 저희가 일단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카톡 복구를 말씀드리고 카톡 복구를 했습니다. 예. 네. 디지털 장의 업체라는 용어 자체도 생소한데요. 지금 그럼 박모 씨가 말을 하는 거는 양혜원 씨의 주장과는 좀 반대되는 주장이라는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반대되는 이야기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예, 예. 명확히 이야기를 했던 게 네. 박 씨 역시 양혜원 씨도 피해자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은 이 스튜디오 실장이 모든 죄를 덮었을 수 있는 네네. 주범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듯한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경찰 수사를 끝까지 좀 지켜보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명쾌한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네. 비슷한 겁니다. 홍대 이 누드 모델 몰카 유출 사건이 있잖아요. 이거에 네네. 대해서 이것도 말 그대로 성대결이 되고 있는 양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네. 피해자가 남자이기 때문에 수사 당국이 빨리 잡았고 처벌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여성들이 불공정하다. 그래서 지금 집회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주에도 집회가 열렸고 저희가 관련 보도를 또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여성분들만 대상이었죠. 그렇죠. 참가자들이.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참가자가 여성인 그렇군요. 이 한 카페가 개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주 열린 집회와는 좀 차이가 있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집회는 오늘 상황이 아니라 지난주 상황이고요. 예. 집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화면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지난주 화면을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다는 점 여러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광화문에서 열리고 있고요. 검찰과 경찰이 남녀 성차별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비판하면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그런 집회가 지난주에 이어서 다른 단체가 오늘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단체는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예, 주최 단체가. 네네. 그 동일 범죄, 동일 수사, 동일 인권이라는 구호를 현장에서 외치고 있다라는 취재 기자의 발언 저희가 조금 전에 들어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우려스러운 일도 있었거든요. 네. 지난주에 집회가 열렸을 때 그 이후에 한 남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그 염상으로 테러를 하겠다. 참가자들에게 예. 그런 취지의 글을 올려서 좀 크게 논란이 됐고 인터넷상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경찰이 수사를 벌였습니다. 붙잡혔습니다. 결국엔 20대 그렇군요. 남성으로 밝혀졌는데 예. 경찰이 이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실제로 그렇게 범행을 할 생각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예. 일단은 경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본 이후에 저희가 예. 후속 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무슨 119에 장난 전화 거는 것처럼 그렇게 또 글을 네. 올렸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인명 안전 사고입니다. 지난주에는 대전 당진 고속도로 교량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추락하면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번에도 또 작업장 안전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산업 예. 현장에서 안전사고 소식은 저희가 거의 매주 한 번씩은 그렇습니다. 들려드리는 것 같고 예.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매일 이런 사고가 좀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오전 8시 반이 좀 넘어간 시각에 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주택 재건축 공사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이 3명의 근로자가 중경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주택 재건축 현장에서 남성 인부 3명이 아래로 추락을 한 건데요. 이 구로소방서 관계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거 작업 중에 난간이 좀 내려앉으면서 위에 있던 근로자들이 이 땅으로 떨어졌다. 예. 그래서 한 명이 이 2다리가 모두 골절이 됐고 나머지 2명은 다리에 고통으로 오셔서 현재 이 병원에 가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정말 이런 거는 좀 안 일어나서 안전해드렸으면 좋은 소식인데요. 네네. 사건 사고에 항상 들어있는 소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예전에는 잊을만 하면 계속 나오는 소식이었는데 요새는 잊을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자주 나와서 익숙한 네네. 이런 사건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번에 또 중학교에서도 총격 사고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 인디애나주에 있는 한 중학교 교실에서 예. 총기 난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관계자의 말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들어본 후에 이야기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re is a male student at Noblesville West Middle School who has been detained. We believe he is the involved suspect. We have no reason to believe that there is any kind of a threat connected to this incident anywhere else. 말씀을 한번 들어보셨지만은 네.
결국에는 범인이 남학생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 학교의 학생, 중학생이 중학생. 이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건데요. 이 총격으로 인해서 13세 여학생이 부상을 입었고, 그리고 또 교사도 역시 부상을 입었습니다. 예. 남학생이 과학교실 수업하는 이 교실에서 총을 한 4발에서 6발 정도 격발을 많이 했다라는 썼군요. 건데, 근데 또 한 보도에서는 10발 이상의 총격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시험 중에 총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 교사가 이 범인으로부터 총을 빼앗으면서도 부상을 당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예. 이 과학교사이자 풋볼 코치라고 하는데요. 제이스 시먼이라는 이 교사인데, 이 학생들은 시먼 선생님이 영웅이다라고 이렇게 추켜 세우는 그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학교, 이 학생이 범행을 저지를 줄은 아무도 몰랐다라고 합니다. 평소 생활을 봤을 때. 네, 예. 그렇습니다. 이 시험 중에 또 사고가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놀랐다라고 하고요. 일주일 만에 총격 사고가 또 이 교내에서 벌어져서 미국 사회가 큰 충격에 빠진 상황이고, 예. 이 지난주 사고 때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 내에서 분노와 그리고 총기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 번씩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의 김종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